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딤 영상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도함수까지 좀 배우고 나면요 여러분 미분 계산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함수는 처음 나오는 용어지만 쌤이 용어를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도함수는 한 번 미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미분한 걸 도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부터. 미분은요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예시를 들어드렸었죠. 기후의 변화나 물가의 변동 등 막 변하는 상황을 예측하는데 미분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에서는 나중에 그 부분을 해보려고 해요. 수행평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도함수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었냐면 fx라는 함수가 특정한 점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그 미분 계수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쌤이 노래까지 막 불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식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억을 떠올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F'A라고 쓰기로 약속했었고요. 이거 공식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였던 거 기억나시죠? 쌤이 이거 나비야 노래에 맞춰서 노래도 불러드렸잖아요. 그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 겁니다. 자,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건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할 때, 2에서 미분계수 구할 때, 3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때 구하려면 똑같은 계산을 여러 번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함수가 x제곱이라는 함수일 때 이거 각각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비슷한 계산을 3번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는. 그래서 수학자들은요. 원래 불편하고 귀찮은 걸 딱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합쳐서 나타내고요. 그걸 보통 공식으로 만들죠. 그래서 도함수도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번 계산하는 것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한 번에 정의하고 싶어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도함수의 정의가 잘 써 있습니다. 61쪽 잠깐 같이 볼게요. 정의역에 있는 특정한 원소 하나하나를요, 실수 집합의 어떤 숫자로 보내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의 정의는 어떤 정의역의 원소를 실수로 보내는 함수이고,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의 보시면 알겠지만, 딱 봐도 미분계수 공식이랑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죠. 차이점은 뭐냐면 A 대신에 A 자리에 X가 들어가 있는 것만이 차이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걸 도함수라고 한다니까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와서 쌤이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도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고 할 때 각각의 점에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함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한 함수를 새로이 정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는 위에 있었던 미분계수 공식이랑 똑같은데요. 거기서 A 자리에 X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A 대신에 X가 들어갔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도함수를 정의하고 봤더니 여기 델타 X가 0으로 가잖아요. 여기도 앞에도 X, 뒤에도 X, 문자가 좀 겹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도함수 표현에서는 앞으로는 델타 X보다 어떤 걸 훨씬 더 많이 쓰냐면요. 어떤 문자로 쓰든 사실 상관은 없잖아요. 이 델타 X가 X의 순간적인 증가율, 증분이었는데 그거 대신에 H라는 기호를 써서 많이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함수의 정의는요. 델타 X보다는 요 H가 들어간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일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써도 복잡한 건 똑같아요. 맞아요. 이게 복잡하긴 하고요. 쌤도 인정하는 반대요. 이 정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정의는 정의대로 알아두시고 또 도함수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빨리 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일단 정의는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이 정의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번은 사실 다음 장까지 배우고 나면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그걸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도함수 구하라고 하면 f'x를 구할 겁니다. 정의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였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그대로 넣어서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fx 플러스 h는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h 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요. 계산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h 요거까지 계산한 게 요 x 플러스 h를 넣은 fx 값이고요. 뒤에 fx 그냥 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완전제곱 풀어서 계산할 줄 아니까요. 쌤도 그냥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자, 여기까지 그냥 쭉쭉 푼 거고요. 지울 수 있는 거 몇 개 지워볼게요. x제곱 없어지고 x랑 x가 없어졌네요. 그리고 나서는 지우지 않고 이거 지금 0분의 0꼴의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h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인수분해죠. 2x 플러스 h 마이너스 1. 그래서 h까지 약분. 그렇게 하고 나서 오호라, h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0으로 사라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 극한 전부 다 계산하고 나면 얼마가 되냐면 2x-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fx가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일 때 도함수를 계산해 보면 즉 미분한 함수는 2x-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만 관찰하고 갈게요. 자, 요 함수는 몇 차식이었죠? 그쵸? 2차식이었어요. 근데 도함수를 구하고 났더니 몇 차식이 됐죠? 1차식이네요. 오호라, 차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 줄어들었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다항함수는요,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씩 줄어든다는 걸 바로 다음 장에서 한번 다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 살펴보기 전에 여기 기호 한 개씩만 보고 갈 건데요. 자,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는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프라임입니다. f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한 번 미분한 걸 fx를 한 번 미분한 걸 이렇게 프라임 x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할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기호고요. 여기 이 분수처럼 생긴 기호 있죠. 이건 dx분의 dy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dy, dx라고 보통 읽습니다. 요것도 dfx, dx라고 읽는데요. 이거는 dy를 dx로 나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y라는 문자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y라는 변수를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기호니까 약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 같아요. 분수처럼 생겼지만 분수가 아니고 미분을 뜻하는 하나의 기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는 아까 좀 전에 쌤이 얘기해 드렸듯이 미분계수의 정의와 비슷한데 일반적인 x값에 대해서 구하는 게 목표여서 특정한 a값이 아니라 x를 변수로 해서 나타낸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델타 x를 쓰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x 두 개 변수가 겹치면 헷갈리기도 해서 앞으로는 델타 x보다는 h라는 표현으로 많이 더 나타낼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쌤이 이 예제 1번 지금 좀 전에 풀어드렸고요. 이제 진짜 쉬운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미분을 정의로 계산하면 항상 너무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막 극한값을 복잡한 걸 계산해야 해서. 근데 우리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까지 하고 나면 미분이 쉬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증명 과정이 하나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증명 과정을 엄청나게 잘 아는 것보다 결과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냥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결과로 바로 기억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이겁니다.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n차 다항식. 그거를 미분하면 아까 여러분 예제 1번 기억나시죠? 2차식을 미분했더니 1차식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분명히 2차 함수였는데 미분한 결과가 1차식이 남았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데요. n차식을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x에 여기 차수가 하나 줄어서 n-1차식으로 변신합니다. 요거를 공식처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식에 대한 증명이 말하자면 교과서 요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꼼꼼히 읽어보시고 쌤은 바로 외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fx가 그냥 1차 함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위에가 1차였던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 앞으로 마음속으로 1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x의 0제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1 빼기 1이니까 모든 거의 0제곱은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이 남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0차였거든요. 얘는 미분하는 순간 그냥 숫자 0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상수가 뭐였든지 무조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 확인을 바로 한번 해결해 보는 걸로 할게요. fx가 x 5제곱일 때 f'x를 구하라는 문제였다. 그러면 이거 5차식이었죠. 5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차수를 4차로 줄이면 돼요. 차수는 한 개씩 내려가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만약에 fx가 x의 100제곱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미분하시면 100이 내려오면 돼요. 100이요. 이렇게 위에 있던 게 뛰쳐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하면 100이 내려오면서 차수는 한 차수 줄여서 99차식이 되면 됩니다. 차수는 하나 줄이고 위에 있는 숫자가 내려온다. 이 방법으로 기억을 하는 걸로 할게요.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fx가 10억이었어요. 10억은 공 몇 개죠? 9개인가요? 네. 만약에 fx가 10억이라는 상수함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미분하면 얼마 된다고요? 네, 숫자가 얼마나 컸든 작았든 상관없이 상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62쪽에 나와 있는 설명들입니다. 요 밑에 정리된 게 그 내용이거든요. n차식이었던 건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n-1차식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1차는 미분하면 1이 되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된다.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과서의 오른쪽에는 미분의 실수배 합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여기 증명 과정은 사실 극한의 실수배 합차에서 우리가 이미 다 계산이 가능한 걸 확인했었잖아요. 둘 다 수렴할 때. 그래서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라서 여기도 그냥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쌤은 바로 결과로 또 기억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함수 두 개가 다 미분 가능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 성질은 극한에서도요. fx랑 gx가 수렴할 때만 그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가능했었죠. 사칙면산이. 근데 미분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어떤 상수배를 한 함수를 미분하고 싶다면 상수를 그냥 밖으로 꺼내놓고 함수만 미분한 다음에 곱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함수를 미분하고 싶다면 각각 미분해서 더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뺀 함수를 미분하고 싶다면 각각 미분해서 빼기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셨죠? 지금 가능한 게 실수배, 합, 차까지는 가능한데 뭐랑 뭐가 안 나왔어요? 그쵸? 곱하기랑 나누기가 안 나왔죠? 곱하기랑 나누기를 여기서 안 써줬다는 건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미분에서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실수배, 합차까지만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곱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따로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합차까지는 가능하니까 실수배랑 요거 미분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y 미분하라 그러면 y 프라임 구하라는 얘기죠. 자,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위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내려 떨어뜨리면서 곱하시면 되거든요. 곱해볼게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그쵸? 3이 6. x 3차였으니까 2차.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요.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놔두고 4, 2, 8. x 2차였으니까 1차.
그 다음에 여긴 1차였죠. 1차 앞으로 뭐 내려와도 3이겠죠? 3. 그 다음에 x는 없어지는 거고요. 상수는 미분하면 0 되는 거 아시죠? 네, 미분하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아무리 복잡한 식이 나오더라도 미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내시면 되기 때문에요. 계산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교과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안녕.